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월요일 시작부터, 또 이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뒤에 크로마키가 좀 얼룩얼룩거리기는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좀 한번 손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어려워. 그러니까 딴 것보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오늘 반등을 하고 있죠. 표면적 주식 걱정에 주말 잘 못 보내셨어요? 근데 저도 어려워요 요새. 어렵다라는 게 그, 제가 이따 뭐 여담도 조금 들려드릴 텐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어, 반도체 얘기 제가 잠시 드릴게요. 먼저 시장 먼저 보면 일단 시장이 기본적으로 주말에 이제 관련된 이슈가 이제 미시장이 급락하다가 반등 성공을 했어요. 그 계기가 이제 셧다운 완화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관세 관련 어, 미 법원과의 이제 이슈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그 AI 버블론 완화로 좀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뭐 플러스콘까지 강하게 돌아선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낙폭을 다 회복을 한 수준.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현재 좋거든요. 지금 거기에 이제 나스닥 선물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올라오는데 우리 시장 주말에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 이슈 중에 가장 컸던 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하향 가능성. 요게 이제 거론이 되면서 요게 지금 코스피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금융주랑 지주사겠죠. 그렇죠? 6월 달에 강했던 그 논리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 말고 오늘 시장에서 오전에 제가 봤을 때 제일 특징적인 건 소외됐던 주식들의 반등 요것과 반도체 2차전지 또 하나 뭡니까? 바이오라고 해야 되나? 사실 주요 섹터들은 오늘 되게 부진해요. 사실 보면 특히 반도체가 크죠. 특히 반도체가 큰데 많이 올랐던 주도주 성격의 주식들의 하락, 이게 저는 오늘 시장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현재 지수가 올라오는 와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자체는 금융 지주사들로 지수를 올려주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약간 소외됐던 주식들이 올라오고 강했던 주식들이 빠진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시장에 그렇게 좋은 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얘기를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얘기에 좀 민감하신 것 같은데. 반도체 봅시다. 근데 반도체가 오늘 왜 흔들리는지는 다 아시죠? 반도체 오늘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니에요? 심택? 심택 때문 아닌가? 제가 볼 땐 심택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심택이 투심에 영향을 크게 줬어요. 반도체는 이거는 뭐 그냥 팩트입니다. 그냥 팩트인데
얘는 이유가 있었죠. 심택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은 컨센이랑 비교를 하는데 컨센 대비 반토막이었어요.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게다가 4분기 잠정치도 별로였어요. 게다가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었어요. 전환사채 상장 이슈가 있었어요. 전환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거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봅시다. 하나하나. 일단 이런 이슈 때문에 심택이 오늘 급락을 했고, 심택이 빠지니까 같은 기판 업체들 빠지고, 이제 심택은 기판 업체를 떠나서 이제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같은 기판 업체들 뭐죠? 실적 아직 안 나온 애들. 코리아 서키트, TLB입니다. 대장주 성격의 대표적인 거 뭐죠? 하나마이크론이죠. 아침 흐름 이거였어요, 딱. 아침 흐름 딱 이거였습니다. 저도 긴장해서 봤어요. 왜? 이 중에 저희도 금요일날 산 게 있거든요. 저도 긴장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는 TLB를 샀었어요. 근데 그 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덕전자 반등. 이러니까 이제 코리아 서킷하고 TLB가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대덕전자는 왜 올랐냐? 이건 원래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잖아요. 얘가 빠질 이유는 없는데 심택 때문에 그냥 덩달아 빠지고 있었죠. 얘는 반등했어요. 코리아 서킷, TLB 얘네들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심택 때문에 빠진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분위기는 딱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줬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오해인 것 같은데 하면서 반등도 하고 딱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준 건 심택이고 그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가 또 반등을 시켜주는 그 종목이 된 거죠. 심택과 대덕전자. 그럼 요거를 한번 봅시다. 심택 이거 진짜 안 좋았던 건지. 하나마이크로는 제가 볼 때는 대장주 성격의 반도체가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고는 보여지는데 잘 못 돌리네요. 진짜 10% 빠지고. 얘도 아직 실적이 안 나왔죠. 일단 심택부터 볼게요. 심택부터 보면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맞아요. 맞는데 매출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OP만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안 좋았어요. 자, 심택 실적 보겠습니다. $3,700억 매출에 124억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이거 이제 발표치죠. 근데 원래 에스티메이트가 얼마였냐면 200 몇십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상 실적 대비 마이너스 43%.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게 한 200 한 몇십억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24억 되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거의. 40%가 예상치보다 안 좋았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상 실적이 중요한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매출액 3,728억은 예상했던 숫자랑 비슷해요. 그 말은 마진이 좀 안 나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악재는 악재예요. 저거는 실적이 안 좋았던 게 맞아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왜? 얘 주가 많이 올랐던 주식이니까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따가 또 그 이모 대표님이 나와서 또 열변을 토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이 기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 성격상 오늘이 기회라고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심택은 주가가 빠지면 특정 자리는 좋은 기회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심택이란 종목이 지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올해 이렇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해서가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가 아니라 요 내년 내후년 때문에 기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는 왜 이렇게 그 추정치가 높냐면 이게 그 GDDR7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향 그리고 이제 소캠이라고 하나요? 예. 일종의 온디바이스향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기판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심텍입니다. 얘네가 캐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왔을 때 자장 수혜를 볼 것으로 보는 기판 업체가 어디냐? 그게 이제 심텍이에요. 근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돌아서는 규모가 클 수가 있다는 건데 그게 올해는 아니에요. 그게 올해는 아니고 내년 이후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실적 좋아지는 게 예상치보다 덜 좋아져서 주가가 빠진다?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상황을 좀 봐야겠죠. 철저하게 기술적인 것들을 봐야겠죠. 지금 그래도 5만원 깨졌다가 올라왔네요. 코리아 서킷은 플러스고 TLB도 보합입니다. 그 삼전 하이닉스가 또 지수 땡기고 있어요. 여기서 요거 하나 봅시다. 그 전환사채 전환 이슈는 그럼 뭐냐? 전환사채 전환 이슈는 뭐냐? 저거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가 금요일날 또 장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160만 주 이게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더 안 좋았거든요. 시간에부터. 근데 이게 보니까 심텍홀딩스가 심텍의 최대 주주인데 심텍홀딩스가 행사한 거더라고요. 심텍홀딩스가 행사한 겁니다. 여기 안 나오네. 다트 10분 나올 텐데. 저거 맞네. 사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이래가지고 전환 청구권 행사에 의한 취득.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 안 나오겠죠. 그쵸? 이건 시장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전환 사채 전환 이슈는 사실은 아무 이슈가 아닙니다. 실적 대비 반토막난 오피는 아쉽기는 하나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더 크고 매출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건 이 이슈예요. 4분기 실적. 4분기 잠정치도 같이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4분기 잠정치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점상 이제 보세요. 4분기 실적까지는 뭐 엄청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아무리 내년 내후년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도 지금 당장 사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달리긴 하거든요. 조금 봐가면서 사도 되지 않을까? 이 업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제가 약간 그래요. 봐가면서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사실. 오히려 그래서 요 4분기 잠정치 별로인 게 더 저는 컸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다. 심텍은. 결론, 심텍에 대한 저의 결론은 저는 이제 심텍이 없는 사람이니까 심텍의 메인 투자 포인트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심텍의 메인 투자 포인트는 바뀐 게 하나 없다. 다만 4분기까지는 실적이 크게 돌아설 일도 없다. 현재까지 회사 측의 발표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인데 그 가격을 이제 어디 가격으로 잡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야 근데 또 반등도 세게 나오네. 뭐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15% 빠진 거 아니냐. 아까 거의 하한가가 기시였습니다. 20% 넘었었어요. 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어디서 반등을 했나요? 봅시다. 이런 건 주봉 보고 사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일단 1차 자리에서는 반등은 그래도 했네요.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어딥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제가 이거 저번에 그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똑같이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여기. 10주선 아닌가요? 10주선? 이격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 10주선 아니면 기준선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심지어 이 사이도 간격이 꽤 커요. 10주선과 기준선 사이도 간격은 좀 큰데 어쨌든 1차로 뭔가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자리는 10주선이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과감하게 샀어야 되나가 되기는 하죠. 네, 그쵸? 근데 정작 사실은 그 자리에서 손이 잘 안 나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이 좀 보면 그렇습니다. 또 그 자리에선 저런 게 잘 안 보이던가 손이 잘 안 나가요. 좀 지켜보면서 할까 이렇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좀 많이 돌리긴 했다. 기준선까지 돌려놨네. 일봉상. 여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오늘 오전에 반도체주들 전반적인 움직임, 그리고 기판 업체들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분야가 달라요. 조금씩. 네, 기판 업체들은 분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 이해가 좀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죠. 저는 심텍 빠진다고 코리아 서킷 TLB 빠지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TLB. 얘가 왜 빠지지 대체? 심텍이 빠지는데 얘가 왜 빠져? 왜냐면 심텍의 요 악재로 해석될 만한 내용들을 보면 TLB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분야가 너무 달라요. 기판 내에서도.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쪽 최대 수혜주의자 기대주는 심텍이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내년 이후고 지금 전반적으로 기판 업체들 올라오는 와중에 제일 실적 그 뭡니까? 빨리 돌아선 회사가 이제 TLB고 그 다음이 이번에 대덕전자거든요. 근데 왜 엄한 TLB가 그리고 코리아 서킷이 왜 내려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봤죠, 시장은. 납득은 안 가지만. 이주페타도 오늘 세게 올라오네. 얘는 MLB죠, MLB. 그러니까 이제 저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기판이라고 빠졌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기판인데 대덕전자가 올라오니까 이제 반등을 한 거예요. 같은 기판인데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구나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대덕전자가 올라와 주니까. 하나마이크로는 조금 결이 다른데 좀 혼자 빠지죠 오늘. 뭐 악재가 있나? 글쎄 하나마이크론도 제가 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반도체에서 한 종목 사라면 이걸 살 것 같긴 한데 지금 없죠 당연히. 언제 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오늘. 얘도 딱 10주선이네. 근데 얘는 못 돌리네요. 얘도 딱 10주선인데 지금 살짝 돌렸네 살짝. 일단 좀 봅시다. 근데 하나마이크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마이크론 심택은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언제 사야 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주식들이라 애초에 저는 뭐 별로. 근데 이제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는 일단 없는 입장에서는 좀 추이를 지켜보고 싶기는 해요. 지금이 1차 반등 시도할 법한 자리거든요, 이제. 1차 반등이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저 자리가 얼마야?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줄 거놓은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살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자리는. 지금은 조금 고민은 됩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조금 더 봅시다 일단. 좀 보고. 빨간불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실적 진짜 안 좋긴 안 좋던데. 야 근데 반등도 진짜 세긴 세네요. 자 그리고 이게 오는 시장이 최근에 10월, 9월, 8월, 뭐 7월 뭐 이때 나름 열심히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막 이랬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시장 같아요. 불편하다라는 건 기존 주도주가 전반적으로 약해요. 그리고 어렵다라는 건 변동성 때문에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번 달에 손절가 이탈한 종목이 꽤 있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 거의 제가 단기 매매 해가지고 한 달에 손절을 3번 이상 한 적이 올해 들어서 잘 없었는데 이번 달에 유독 많아요. 지금 아직 절반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매매 좀 천천히 해야 되나. 이게 변동 때문에 다 털려나가요. 변동이 너무 커요. 쉽지가 않은 시장인데, 자, 다시 시황으로 좀 잠깐만 넘어와서, 제가 그 얘기를 지난주에 시황 측면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3800에서 4100. 박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 성격이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코스닥 위주.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제가 원래 이제 주장하던 건 이거잖아요. 박스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한 게 저 박스의 중심값이 얼마죠? 3950 이하에서는 매수, 3950 이상에서는 뭐 매도, 약간 요런 관점으로 보면서 3800까지 오면 용기를 내고 4100 이상 접근 조심, 이거잖아요. 제가 계속 지난주에 이제 주장한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수는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ETF 레버리지 매매했으면 딱 좋았겠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막판에 막 어마무시하게 뺄 때 얼마까지 갔었지? 3,800 얼마 가지 않아? 900도 깨지지 않았었나요? 오히려 그럴 때 매수를 했어야 돼요. 지수만 또 놓고 보면 결론은. (3887) 갔었네요. 예, 3887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아마 이 얘기도 했어요. 이날 11월 5일 저점을 단기에 이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좀 덤으로 했던 것 같은데, 딱 그 저점 이탈 안 하면서 388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막판에 조금 반등 나오고 셧다운 타결 됐대요. 근데 셧다운 타결 기대감이 주말에 좀 있었죠. 지금 지수가 4050 정도 되니까 딱 지수는 그 예상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또 박스 상단으로 가고 있는지라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올 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래 뭐 원칙이 중요한데 그게 케바케예요. 케바케고, 근데 요즘 장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고영 올라오네, 씨. 고영 자리 괜찮았는데. 고영이 올라왔구나. 3빌리언도 올라왔네. 아유, 고민이 많다. 제가 오늘 사실 문자 종목,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문자 종목을 안 보냈어요. 오전에 이제 종목별 변동성도 있고 해서 조금 템포 조절을 좀 하려고 안 보냈는데, 일단 1순위는 날라갔네. 1순위가 고영이긴 했는데, 고영은 날라갔고, 아까 또 보던 게 인벤티지는 좀 보다가 급등을 해서 이제 포기했거든요. 또 내려왔네요, 근데. 약간, 야씨, 뭐 이렇게 내려왔냐, 얘는. 와, 변동성 진짜 크다. 에이프릴. 제가 2,000원, 3,000원 얘기했죠. 2,000원, 3,000원. 가격대는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언제 사지? 좀 고민되네요. 이제 언제 사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수 패턴에 오늘 오르네요. 종목들 좀 찾아봅시다. 예. QRT. 지금 좋네. 실적 나왔나? 롯데에너지. 오늘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수만 약간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한 시장이라 좀 애매한 게 맞습니다, 오늘. 스케치도 완성했구나. 와,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진짜 안 좋긴 안 좋다. 12%. 하이번? 자, 코스닥 시장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요즘 조금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좀 많이 내려왔네, 얘도. 이 자리는 깨면 안 되는데. 11,300원. 추세가 아예 깨지진 않았어요, 보니까. 추세가 아예 깨진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난주가 사실 이래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게, 지난주 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멀쩡한 논리를 가지고 움직였던 주식 중에 성한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얘도 좀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뭐 추세가 깨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요거 깨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저점 안 깨지면 되거든요. 그게 11,300원.
11,500원 찍었네. 물론 거래가 너무 작아서 휩소도 좀 있을 수 있고 한데, 주봉? 뭐 주봉은 괜찮아 보이고. 저는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코스닥시스 같은 거. 그리고 오히려 대응을 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위에서 일부 줄이면서 대응을 하면서 다시 타이밍을 재던가 뭐 이게 전 제일 맞아 보이는 걸로 보여요. 환율 얘기 잠깐 드릴까요? 환율이 최근에 이게 근데 뭐 나락으로 떨어진 건가요? 자, 환율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주말간 여러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 결론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되게 우리 경제에 부담이에요. 사실 올라가는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고, 어, 저는 그 관세 이슈도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없던 거 예전에는 없던 거니까 예전에 없던 것 중에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지수가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니까 달러가 유출이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가 유출이 된다. 달러가 유출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하면서 매해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요? 돈도 보내야 되고. 지금 그 영향이 좀 저는 예전엔 없던 영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세와 관련된 그런 그 자금의 이동?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애초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돈을 뭐 트럼프는 이만큼 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만큼 주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온다. 안 된다. 근데 결론은 분할 납부하는 형태로 이제 결론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요인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많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또 나온 뉴스이기는 한데 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 환율을 낮추려면 뭐가 제일 클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게 제일 커요.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상승 이유. 일단 달러가 나간다는 거니까 이제 관세 이슈부터 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나갈 자금에 대한 부담. 요게 전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 저거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제일 쉬운 거는 하긴 이게 좀 역설적인 거예요. 국내 증시로 자금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달러가 이제 유입이 좀 될 텐데 이러려면 국내 증시는 또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증시 부양책은 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증시 부양하려는 스탠스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봐요. 증시 부양하려는 스탠스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될 거로 보고, 그리고 주말에 그 이슈 있었어요. 연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상향 관련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주말에. 이 연기금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을 해버리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걸 일부 팔아서 국내로 좀 들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야 되니 원달러가 좀 내려오는, 좀 안정화되는 이슈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원달러 지금 많이 빠지나? 많이 빠지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약간 빠지네, 약간. 0.2%.
개인적으로는 저는 환율이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완만하게 올라온다. 떨어져도 또 올라오려는 심리가 계속 있지 않을까. 변수 하나 있어요. 변수 뭐냐? 이거 관세 지금 미국 법원에서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아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면 또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 이슈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게 원래 없던 이슈가 생기니까 지금 우리가 못 보던 현상이 있는 거라고 봐요. 요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기존에 없던 이슈가 얘잖아요. 이게 전 제일 큰 이유인데 이게 뒤집어 엎어버리면 얘기 완전 달라지긴 하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사실 환율에 민감한 건 두 가지죠. 환율이 자꾸 올라오면 인플레이션의 문제도 생기고 실제 실생활에 영향이 일부 있어요. 응? 어떤 사람들은 영향이 없다고도 하는데 아니에요.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것과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또 영향은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는 주식 시장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만 안 올라가면. 왜?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해야 환율을 역설적으로 안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애초에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그 내실은 어떨지 몰라도 그 내실이 어떨지 모른다라는 표현은 사실 상승 종목이 더 적거든요.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내실이 별로 좋진 않은 건데 그리고 이제 이익 기반으로 가는 것도 아니긴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예전부터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도 분명하니 그걸 어떤 지렛대 삼아서 계속 정책을 쏟아부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게끔 하려는 노력들 환율 때문이라도 할 것 같다. 환율 때문이라도. 그리고 애초에 저 관세 관련 협상을 할 때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스탠스를 취했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오히려 우리보다 그 행정부가 훨씬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환율이 뭐 이렇게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많이 빠진 주식 중에 요거 젠백스 이슈가 있었죠. 근데 젠백스는 참 얘기하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왜냐면 특정 인플루언서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엄청 푸시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긴 하나 이제 얘도 대표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금요일 시간 내부터 이제 급락을 했던 이유가 데이터 값 때문이거든요.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 악재는 악재예요. 제가 볼 땐. 악재는 악재인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는 삼상으로 더 진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단초는 있었다 정도? 라고 봐줘야 되지. 이거 악재니까 지금 당연히 빠진 거기도 하고요. 근데 모르겠네. 전 젠백스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인과 관련된 주식은 조금 매력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고, 차트는 241선이네, 근데 딱. 그 미국의 유스케 파워는 빠진 것도 빠진 건데 그 악재가 개별 악재가 있었어요. 개별 악재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뭐 이 주식에 큰 관심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봐야죠. 이런 거. 자, 이제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어떻게 됐어? 11%? 신택 또 빠지네. 오토웨브도 많이 내려왔죠. 아, 시장 지금 근데 진짜 어렵다. 여러분. 왜 하나마이크로는 제가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제가 처음 설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근데 IT 반도체에서도 가장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심텍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가장 대장주 대표성을 띠는 소부장 뭐였냐, 그게 이제 심텍 하나마이크론. 근데 심텍이 저래버리니까 하나마이크론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밖에는 저는 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라리 개별주가 실적이 망가졌으면 그냥 걔만 빠지고 끝났을 텐데 하필 좀 대표성을 띠는 종목이 영업이익 예상치를 많이 빗나가서. 근데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실적 시즌 끝이에요. 이번 주까지가 실적 시즌이고, 이번 주에 또 뭐 있냐면 옵션 만기도 있어요. 제가 애초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박스를 계산한 이유 중에 이런 것들도 포함이 사실은 되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그 다음 주부터는 저는 시장이 좀 윗방향을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까지는 좀 갈 것 같으면 좀 내려올 수 있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 또 반등할 거고, 약간 이렇게 봐요. 박스로. 그 이거 선물 차트 보면 11월 6일날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어요. 목요일날. 그런데도 지수 내려왔죠. 근데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매수 신호가 한번 뜨게 되면 그 다음 신호는 매도 신호로 바뀌던가, 이거 손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매수 신호가 한번 더 뜨단가인데, 세 번까지는 잘 안 뜬다. 구도가 매수 신호 한번 더 뜨는 구도다. 한번 그래서 매수 신호가 뜰 거다. 기억하시면서 한번 한번 쳐보시죠. 오늘 시가부터 떴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수는 제가 예상한 것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수의 움직임은 박스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 올라오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 올라오고, 그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종목별 변동성과 섹터별 그 쏠림, 흐름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난이도가 너무 높기는 하고, 이거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대부분. 이 신호를 잘 안 보시는군요. 이거 되게 정확한데. 근데 이 신호가 잘 맞아요. 아마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매도 사인 뜰 겁니다 아마. 여튼 지수는 이렇고, 고영 많이 올랐어요. 고영. 고영은 좀 아깝네. 어쩔 수 없다. 이거 나가겠다. 잠깐만요. 얘보단 고영이 난데. 큐렉스는 어떻게 되나?
잠깐만요. 지금 뭐 좀 잠깐만. 범위가 너무 높나? 잠깐만요. 제가 문자 간 분들 종목 나갈 건데 셧다운 종료에 아까 뭐 나왔다고 하네요. 셧다운. 그럼 어떻게 됐어? 327. 와, 지수는 되게 안정적인 것 같은데. 어휴, 머리 아프다. 동시에 몇 가지를 하려니까. 잠깐만요. 1분만. 이거 가격 애매하다, 이거. 좀 크게 하자. 네, 됐습니다. 아유, 뭐야. 셧다운이 그 연장 합의가 됐나 보네요. 근데 이제 셧다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많이 경험을 했고 결국은 해소가 되는 이슈예요. 이번에 이제 뭐 여러 다른 뭐 이슈들과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과거보다 조금 더 시장에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근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해결되는 이슈죠 애초에. 그게 이제 바뀌는 건 딱히 없고요.
제 회원분들하고 문자반 회원분들은 문자 확인하시고요. 다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뭔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지금 뭐 변동성도 심하고 쏠림도 심하고 뭐 부담되는 요인들 뭐 얘기하자면 되게 많아요. 환율도 부담되고 그쵸? 근데 전 지수는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지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고점을 높일 거다. 것으로 저는 보고, 단 지금이 약간 과도기 같은 시점. 여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한데,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금 줬어요. 방금 문자반 종목은 방금 줬고요. 방금 저 그거 제 타이핑 치느라고 방금 드렸습니다. 변동성 시장에 걸맞게 좀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분할해서 접근하시라고. DKT 오늘 좋네. 상승이 있었구나. 여튼 다온님은 혹시 와우넷 아이디가 뭡니까? 잠깐만요. 통신사 쪽에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봤는데 와우넷 쪽에 문자 수신 거부되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통신사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뭐가 그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스팸 처리가 돼 있던가. 문자반 정보 방금 줬어요. 안 주지 않았어요. 방금 줬는데 스팸 처리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지난 금요일날 드렸던 문자반 종목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이미 TLB였어요. TLB. TLB였어요. TLB. 금요일날. 왜 다 안 왔다는 거야? 방금 보냈는데 잠깐만요. 근데 이게 왜 나도 스팸으로 걸려있지? 심지어 이게 문자가 저한테도 오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스팸으로 걸러져 있기는 하네요. 왜 스팸인 거야 대체? 여튼 통신사 확인해보. 고영 VI다. 통신사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HTS를 켜서 이제 하나 둘 잠깐만 제가 몇 개 종목을 써놨거든요. 얘네 내일 흐름 한번 봐야지. 했던 게 세 종목이 있어요. 세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영인데 고영은 이미 급등을 했고
제가 또 흐름 하나 보려고 했던 거 나머지 하나는 방금 문자 보낸 거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근데 얘는 거래가 좀 작아서 링크 솔루션이었어요. 얘도 좀 올랐네. 예, 나머지 하나는 얘였고, 나머지 하나는 문자를 보냈어요. 얘는 이제 거래가, 시장 좋을 땐 이런 게 좋기는 한데, 이제 계속 분위기 살려가는 종목들이 센데, 지금 시장이 지수는 오늘 반등을 했지만, 기존 주도주가 약한 시장이라, 조금 뭔가 애매해. 바이오도 지금 약하죠. 바이오 약하고, 2차전지는 그나마 반등하긴 했네. 근데, 아직은 좀 약하고. 참고로 미시장에선 2차전지가 좋았어요. 주말에 미시장에서 2차전지 대표주 뭐 보시면 되냐면 알버말 보시면 돼요. 알버말 보시면 되고, 왜 이렇게 오늘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지? 얘는 오늘 어떻게 됐나? 시어스테크 오늘도 올랐나? 오늘도 올랐네. 저는 얘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흔들리는 과정은 몇 번 있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뭐 결국은 계속 그냥 우상향을 했는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예요. 1조 1000억.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고, 이제 올해 흑자 전환 예상하고, 갑자기 매출이 달라지죠. 소위 이제 AI가 접목된, 유로핏도 차트는 이쁘네. 그러니까 AI가 접목된 바이오들, 제가 금요일날 이미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AI 접목된 바이오 잘 봐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흔히 AI 바이오 하면 기본 패시브로 바로 딱 나오는 게 루니피노고, 옛날 분들은 다 루니피노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트렌드는 그게 아니다. 시어스테크가 대장이고, 토모큐브도 계속 봐야 되고, 뭐 로킷 헬스케어 요즘 많이 올랐고, 프로티나 뭐 난리도 아니었고, 요즘 다 이런 애들이다. 요즘 다 이런 애들이라. 그래서 이쪽 종목들 에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도 전 좋다라고 아마 금요일날 이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기억하시면 3번 이런 류의 종목들 한번, 최근에 뭐 시간에서 자꾸,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온코크로스, 뭐 셀바스 헬스케어 막 이런 거 움직이잖아요. 또 뭐지? 뭐 하나 움직이는 거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쪽이 은근히 좀 흐름이 좋아서, 링크 솔루션 제가 먼저 뭐 사라고 했습니까? 제가 새벽에 공부한 종목이라고 했는데 뭘 그것도 굳이 사십니까? 사라고는 안 했는데. 없어요. 저도 이거 링크 솔루션 좋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쪽 종목들에서 사실은 종목 초이스를 했는데, 지금 자꾸 이제 나는 회원인데 문자를 못 받았다 이러시는 분들 때문에 고민이 되네. 그럼 그 종목 그냥 오픈해버려? 근데 일단 통신사 확인해보세요. 문자를 난 응당 받아야 되는데 안 나왔다, 못 받았다, 이쪽에서 안 나간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통신사를 저건 확인해보셔야 되고, 저도 스팸함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스팸으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문자 내용은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고, 자, 시장 잠깐만 조금만 또 볼게요. 그냥 받았다는 거. 그래요. 고용이 가면 또 뭐가 가나요? 원래 큐렉소가 가죠. 근데 원래 고용 가면 큐렉소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가네요. 지금 종목을 오픈하라고요?
오늘 하루만 그냥 오픈할까요? 오늘 하루만? 장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오픈할게요. 동의하시면 5번. 오픈하지 마세요, 1번. 일번도 이거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 진짜 1번 간혹 계시잖아요. 오늘 하루만 양해합시다. 지금 요즘 장도 어려운데 그냥 좋은 종목 소개한다는 셈 치고 오늘 하루만 할게요. 그냥 1번. 예. 오늘 하루만 할게요. 오늘 하루.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예, 뭐냐면 뭐 무조건 먹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냥 문자 보낸 내용인데. 예, 보여드렸어요. 얘입니다. 예, 3빌리언을 사실 했고요. 예, 제가 원래 이제 오늘 어제 새벽에 생각하고 있던 주식이 고영, 링크솔루션 3빌리언 요거 3개 중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고영이 1순위이긴 했어요. 왜냐면 고영은 제가 금요일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막 심텍, 하나마이크론, TLB, 뭐 코리아서킷 이런 거 보다가 예, 제가 딴 거를 집중을 거의 못했어요. 그것만 보다가 반도체만 보다가. 그래서 타이밍을 좀 놓쳤고. 예, 이렇게 보낸 건데 지금 3빌리언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몇 번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했던 종목이긴 해요. 이거 이런 트렌드, 이런 추세거든요. 지금 이런 추세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일단 뭐 차트만 갖고 얘기하면 이거죠. 이걸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딱 진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 딱 11선에서 만든다고 요건데 추세는 되게 이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 조금 크게 보면 조금 크게 신규 상장 작년 말에 해가지고 이제 1년이 다 돼가죠. 신규 상장한지. 참고로 이번 주가 이제 1년이 돼가는 해입니다. 신규 상장하고. 얘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좀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건 리포트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면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 이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전에 나온 리포트이거든요. 이거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뭐 의료 AI의 다음 홈런 타자 이래가지고 이게 산업전망 리포트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요거 25년 9월에 미국 법인 설립을 완료했거든요. 참고로 요 북미 시장 쪽으로 의료 AI 기업이 진출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지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기업이 시어스테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제2의 시어스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고 좀 판단하는 업체입니다. 좀 일만 잘 진행이 되면 이거 진단 쪽이죠? AI 진단 쪽인데 이미 상반기에 매출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요 미국 내 희귀질환 진단 시장, 북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격 성장을 하면 시어스 같은 장기 랠리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포인트는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시어스 테크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주식이고 지금은 일단 차트는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중요한 레벨이 어딜까요? 뭐 차트는 이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당기로는 이 추세가 깨지면 안 되니까 대략 9,000원 정도겠죠.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밑에 한 8,5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8%네. 얘도 잘 좋다. 도마도? 도마도는 요즘 어때요? 도마도 안 본 지 오래됐다. 얘도 많이 내려왔네. 근데 이거는 그냥 시세가 아직 제대로 간 적이 없네요. 도마도는. 얘도 의료 AI이긴 한데 좀 달라, 영역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부각되는 의료 AI는 뭐냐면 이제 일단 기술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경쟁사가 거의 없는 분야에서 기술력이 되는 애들. 그러면서 해외 시장 진출 코앞에 두고 있는 종목들. 제가 1년 전인가요? 1년 전에 시어스테크 리포트를 사실 본 적이 있어요. 딱 1년 전이었어요. 1년까지는 안 됐겠구나. 제가 시어스테크 리포트를 연초에 봤었어요. 연초에. 1월달인 것 같아요. 1월달에 이 회사 리포트를 봤어요. 그때가 이제 10,000원대였거든요, 주가가. 주가가 10,000원대였는데, 뭐 보험 등재나 뭐 이러저런 이제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얘는 해외 매출이 나오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연말쯤에는. 실제 보고서의 내용도 그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비전만 있던 상태이기는 했죠. 근데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 그럼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 주가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막 바로 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걸 딴 거 이제 매매하다 놓쳤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서 봤더만, 야씨 뭐야, 주가가 한 5만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때도 좀 깜짝 놀랐지.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어? 5배 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10만원 다 와 있어요. 진짜 10배 올랐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이때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이제 끝났나? 왜 장대음봉 나오고 이러니까? 이러다 또 가요. 그래서 뭐야 얘는. 결론은 얘는 기준선이 한 번도 안 깨졌어요. 지금 보시면 기준선이 한 번도 안 깨졌죠. 이런 건 기준선 들고 깨질 때까지 홀딩이죠. 뭐 답이 나와 있죠. 얘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저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이 나오니까 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저는 지금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유망주 중에 이제 3빌리언 언급을 드린 거고요. 얘기를 오픈한 김에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좀 닫아야겠다. 여기 써놓긴 해야겠다. 근데 최근에 10월 말에 그 AI 로보틱스에 대한 리포트이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산업 인덱스 리포트가 나오게 있어요. 한 30장짜리. 이거 혹시 보신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이게 아마 신한에서 나온 걸 텐데.
봤죠. 많이도 본 리포시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거기서 로봇, 그 다음 물류라고 해야 되나? 물류, 그리고 하나는 저 뭐야, 의료, 이래가지고 이제 탑픽 종목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탑픽 종목만 궁금하죠. 근데 사실 내용보다도 이 리포트에서 로봇에서 탑픽으로 얘네가 꼽아 놓은 건요, 로보티즈랑 고영입니다. 로보티즈랑 고영입니다. 그리고 AI 물류에서 탑픽스로 제시한 게 HL 홀딩스랑 링크 솔루션, 그리고 이제 약국 쪽에 JV예요. 의료에서는 시어스를 얘는 아직도 탑픽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빌리언입니다. 이 30장짜리 리포트를 다 읽어보면 얘네들은 그래서 탑픽을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26년 탑픽이었어. 26년. 지들 말에 따르면, 신한 애들 말에 따르면 26년 AI 로보틱스 산업에서의 탑픽은 로봇은 로보티즈 고영, 물류는 HL홀딩스 링크 솔루션 JVM, 의료는 시어스테크 3빌리언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3빌리언의 논리도 제 생각과 거의 흡사했어요. 왜냐면 9월에 미국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미국 북미 쪽에서 실적이 찍힐 거다. 뭐 26년에는 뭐 거의 찍힌다고 봐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시어스가 걸었던 길을 좀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로보티즈는 보니까 이게 액추에이터 최대 기업이잖아요. 이게 액추에이터가 10배 늘어날 거다. 고영은 기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매출이 찍히는 회사인데, 이제 뇌수술 로봇, 얼마 전에도 뇌수술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또 본격화 될 것이다. 얘네 한번 차트 볼까요? 이 중에 솔직히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이게 다 제가 지금 좋다고 얘기했던 종목들이긴 한데, 조금 뭡니까? 느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만한 종목이 전 얘라고 봐요. HL홀딩스라고. 오늘 3% 올랐네, 또 해도. 이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느린 거 좋아하시는 분. 네, 느린 거 좋아하시는 분, 이거 잘 보십시오. 느리고 안정적인 거. 하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 HL홀딩스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한라홀딩스잖아요. 이게 한라홀딩스인데, 얘가 자회사 딴에서 지금 주차 로봇? 네. 주차 로봇? 그 만드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봇주로 보는 사람, 특히 물류 로봇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그런 모멘텀이 숨겨져 있다. 게다가 홀딩스 지주사예요. 지주사. 주가가 좀 느리더라고요. 자리는 좋더라고. 근데 오늘 좀 반등하긴 했네요. 요런 거 느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제격이긴 합니다. 241선 부근에서 사면 아주 좋아 보여요. 아주 좋아 보여요. 그뭐 타이어는 제가 안 봐서. 어휴, 타이어 오늘 많이 올랐네. 어이구야.
와, 에이프릴 여기까지 빠졌어? 바이오도. 야, 오늘 시장 진짜 어렵다. 좋은 건 다 빠지네. 넥스원 좋아요. 넥스원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또 빠졌죠? 이것도. 급나가지 않았나요, 이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방산을 안 봐요, 사실. 여타 섹터 대비 매력이 높다고 보질 않아서 제가 사실 방산을 별로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근데 넥스원도 빠질 만큼 빠졌네. 로켓. 포클이 왜 빠졌는데? 주로핏도 괜찮은 것 같고. IT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유, 얘네는 아직도 이러네. 아직도 이래. 지금 반도체는 제가 볼 땐 약간 눈치 보기가 심하거든요. 지금. 왜? 오늘 일단 심택이, 어, 좀 쇼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기예요. 눈치 보기.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오늘 기존 주도 섹터가 다 별로입니다. 반도체도 그냥 그렇고. 근데 물론 또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도 올라가고 원희가 IPS 신고가 가고 막 이래요. 근데 딱 대장이 빠지니까. 어, 2차 전지도 오늘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딱히. 그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의 오전장의 특징을 쭉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게 지금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위주의 상승을 금융지주가 이끌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하이닉스도 강하고 하죠. 그런데 사실 오늘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을 보면 소외됐던 것들이 반등하고 주도주 성격이 하락하는 게 제일 크게 다가온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섹터 자체도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가 별로잖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근데 지수는 올라와. 심지어 거래소는 100포인트 올랐어. 110포인트. 이게 오늘 또 시장을 나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봐요. 너무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 성격이 바뀐다라는 게 코스피 위주에서 코스닥 위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예상하기도 쉽고 좀 수익 내기도 편한데, 그냥 소외됐던 것들의 반등으로 가면 예상을 넘어서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뭔가 성격이 바뀌는 거는 맞기는 한 건데, 이것도 기존 성격이랑은 정반대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까지가 실적 시즌 마지막이다 보니까 더 이런 좀 그 변동성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장 느낌은 아닌데, 연말장 느낌이면 제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연말 연초에 원래 강해요. 연말장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뭔가 변동성이 아무튼 커요. 변동성이 크고, 투심이 서로 간에 막 영향을 주고 있어. 대표적인 게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이 약간 그렇고. 심지어 지금 보니까 시장 지나면서 바이오도 약간 그래요. 물론, 뭐 그걸 또 누군가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거고요. 자, 에이프릴 얘기 잠깐 드릴까요?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지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지수보다는 시장 성격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지금. 심지어 얼추 내가 예상한 거랑 비슷하게 가더라도 그걸 온전히 먹는 것 자체가 변동성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변동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변동성이 제일 문제예요. 전 에이프릴을 사실은 사야 돼요. 살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잖아요. 사는 타이밍을. 어, 고민되네, 진짜. 아, 이게 장이 이러니까 왜 이렇게 고민이 될까요? 저도. 아, 제가 또 뉴스 검색을 해야 됩니까? 셧다운. 그거 뭐, 딜레이 해놨다면서요. 셧다운.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은 참 또 특이하게 그건데, 그 뭐야, 수능이잖아요. 아, 이번 주 그 수능 일정이 있는데, 수능 일정이 있는데, 근데 이건 너무 일찍 들어간 게 아니죠. 너무 늦게 들어간 거죠. 제가 에이프릴 좋다는 얘기를 이때부터 하지 않았는데, 너무 늦게 들어간 거죠. 최근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너무 늦게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쏠 때 들어가는 거는 항상 위험이 따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쏠 때 들어가는 건 좀 위험이 따른다. 아, 저도 여기서 털린 줄 알았는데 털린 게 아니네요. 더 싸게 살 수 있네. 35,000원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저도 털린 줄 알았습니다. 그, 아,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수능이에요. 수능이고, 이번 주 목요일만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유튜브 진행을 하고, 이날 아마 10시 장 개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 50분부터 저는 이제 회원 방송하러 갑니다. 이렇게 아마 이번 주 목요일만.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 참고하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그래서 개장 직전에 이제 제가 이제 NXT나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여러 이야기들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오늘 게임주가 좀 좋기는 하던데 이번 주에 지스타 있어요. 근데 지스타는 뭐 연례 행사로 항상 있는 건데 최근에 게임주 NC소프트 좀 좋던데. 글쎄요, 저 게임주 별로 안 봅니다 요새. 볼 게 별로 없어요. 네오이즈 홀딩스 요것도 좀 괜찮아요. 컴투스 홀딩스랑 혹시 어떤가? 네오이즈 홀딩스 얘가 좋아요. 네오이즈 홀딩스는 이거 아마 자사주도 있을걸요? 자사주 비중 많죠. 26%. 그래서 게임주에서는 근데 이걸 게임이라서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서 지주사 중에서 전 좋게 보는 또 주식 중에 하나가 네오이즈 홀딩스라 좀 그게 애매한 건 있고. 갓겜? 별로. 포러비스? 포러비스도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포러비스 그놈의 그 붉은 사막인지 뭔지. 저는 NC소프트랑 네오이즈 홀딩스가 좋아 보여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달바가 12만원이 아마 깨졌을 거예요. 제가 아마 조금 이제는 추이를 볼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그냥 살 거라고 했었는데, 실적이 얘가 많이 깨진 건 다들 아실 거고, 실적이 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더 봐야겠다. 이거는 그냥 살 그건 아니다. 라고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또 2달 밀릴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결국은 허무하게 이 자리가 깨지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나중에 보면 싼 구간일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지금 들어갈 순 없죠. 아무리 내가 그쵸? 상황이 이게 바뀌는 건데 실적이 깨졌잖아요. 조금 뷰를 수정을 해야죠, 이런 거. 자,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으면 내일 뵐게요.